오늘은 패스500짤 2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패스500짤 1 컨텐츠랑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초보를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패스500짤 1은 필터라는 게 있어. 아이템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서 버려도 되는 템이랑 주어야 되는 템이랑 구분을 해놨어. 좀 더 직관적으로. 그래서 적용한 게 필터. 근데 패스500짤 2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조용히 해 이씨.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쇠소식에 4계정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아이템 필터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이템 필터 랭킹이 있어. 이걸 딱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리면서 인기 필터들이 랭킹 순으로 쭉 뜹니다.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네버싱크, 요거를 누르면은 팔로우를 할 수 있거든요. 팔로우를 다 했을 경우에 필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팔로우가 돼 있어. 팔로우 취소 누르면 없어지겠죠. 여기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바로 인게임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설정을 해줘야 되죠. 설정 들어가서 게임 아이템 필터 단계별로 보통 3이 적당한데 중간쯤 이게 높은 숫자로 갈수록 너무 많은 아이템을 거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1, 2, 3 중에서 차차 올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패스500짤 2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요 포인트로 사는데 보관함 탭에 가서 가방을 사라 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샀어.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패스500짤 2가 나오면 사면 될 것 같아요. 33,000원짜리 사면 300포인트 주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말고는 딱히 살 거 없고 과금 요소는 사실 대부분 다 스킨이라서 디아블로4랑 다르게 스킬도 스킨이 있고 장비 스킨이 또 따로 있고 발자국 스킨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마음에 들면 사면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패스500짤 2가 나왔을 때 한번 둘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할인은 12월 6일에 예정이고 파페, 지도, 프리미엄 1 정도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 외형만으로도 스킬 이펙트가 있으니까 굳이 스킬 이펙트는 안 사도 된다.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포인트 모자라면 포인트 따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5개 산 것 같아요. 파페, 지도, 카드, 코드, 조각 이 정도는 사야 된다 해서 샀고 얼리 액세스 팩 사면 포인트 주니까 그걸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클릭 속성에서 이런 걸 체크하면은 나중에 뭐 컨트롤 좋아하면 들어간다 이거군요.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에는 디아블로4처럼 실시간 연동이 안 돼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가서 설정, 입력, 컨트롤러 하면은 적용이 됩니다. 패드로 해도 나쁘지 않아요. 조작감은 눌렀을 때 보면은 버리기는 X, 장착은 A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플스에 보면은 검색 눌렀을 때 패스500짤 2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정이에요. 지금 크로스 플레이 즉 연동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아직은 설치는 안 돼요. 구매도 안 되고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플스5 프로를 쓰면은 성능이 좀 향상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 영상 좌측 하단에 보면은 상품이 있어요. 거기 눌렀을 때 플스 있으니까 그걸로 사셔도 되고 엑스박스 패드 사셔도 되고요. 꼭 그거 안 사셔도 돼요. 최저가 사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본인의 PC가 크게 사양이 딸리지 않으면은 PC로 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내가 만약에 플스가 있고 PC 사양이 낮다. 근데 PC를 새로 구매할 여력은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플스로 해야 되겠죠? 사실 가격이 저렴해서 나는 크로스 플레이가 된다면 플스 거도 하나 살 생각 있어요. 12월 6일에 오픈된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 하나 보죠. 이거 정성일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신 거거든요. 패스500짤 2 얼리 액세스를 앞두고 패스500짤 1에서 컨텐츠를 미리 배우기. 근데 상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패스500짤 1에 있던 컨텐츠가 2로 이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컨텐츠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고 컨텐츠.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반에서 고유 등급별로 다양한 금고가 있는 것 같아요. 랜덤 리젠이고 금고의 퀄리티를 상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템으로 해당 아이템을 우클릭한 뒤에 금고를 좌클릭해서 적용할 수 있다. 희귀도가 낮은 금고일수록 효과가 크다. 이 아이템을 썼을 경우에 괴짜기 옵션이 랜덤하게 붙는다. 일반 등급인데 레어 등급으로 상승. 페널티를 최소화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만들면 된다고 해요. 발 오버를 사용하면은 아이템을 타락시키며 예측 불가능한 속성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랜덤하게 옵션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는다. 타락되면 이후에 옵션을 바꿀 수 없다. 타락이라고 뜨네요. 강력한 페널티 및 강력한 보상 확률이 높아진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네요. 굳이 초보자들은 쓸 필요 없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딱 주었는데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갑시다. 금고에서 나온 몬스터를 다 잡으면 보상이 드랍된다. 두 번째로 환영 컨텐츠가 있는데요. 랜덤으로 큰 거울이 등장하는데 이 거울을 관통해서 지나가게 되면 시작이 된다. 근처로 가면 거울의 반대편이 나와 교차하면서 시작된다. 맵의 안개가 드리워지며 기존의 몬스터보다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하고 랜덤으로 보상 유무가 카운팅이 됩니다. 낮은 확률로 보스가 등장하고 좋은 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사냥 속도가 늦으면 안개는 빠르게 사라지고 보상 단계에 맞춰서 캐릭터 앞에 아이템이 드랍된다. 난이도가 높아서 컨텐츠를 원하지 않으면 거울을 무시하거나 컨텐츠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하네요. 컨텐츠가 끝나면 보상을 드랍한다. 세 번째로 의식 컨텐츠. 장판 안에서 소환되는 몬스터들을 사냥해서 곡물 포인트를 모아서 아이템을 구매한다. 몹 잡으면 화폐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곡물이라고. 장판 밖으로 나가면 컨텐츠가 종료가 되고 맵에 여러 개의 의식 재단이 랜덤하게 생성이 된다. 여기 보면 있죠. 상호작용하여 의식 시작하기. 이게 의식에서의 화폐, 즉 곡물 점수고 이걸로 곡물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네모칸은 앞으로 남은 횟수, 현재 사냥 중인 지도 안의 컨텐츠 횟수고요. 곡물은 몬스터의 질에 따라 랜덤 획득된다. 곡물이 부족해서 구매하지 못할 때는 아이템 보류로 일정 곡물을 지불하고 추후에 의식을 다시 만났을 때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거 좋네. 이 컨텐츠는 초반에 화폐를 얻기 좋다고 합니다. 결정 컨텐츠가 있는데요. NPC가 보상을 보여주고 특정 미션과 3개의 랜덤으로 페널티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시작한다고 해요. 초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3가지 페널티 중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보상받기를 누르면 컨텐츠는 현재 보상만 주고 끝난다. 더 높은 보상을 원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다음 페널티는 점점 강력해지고 라운드는 총 10단계까지 가능하다. 당연하겠지만 높은 단계로 갈수록 좋은 아이템을 노려볼 수 있다. 컨텐츠가 끝나면 바로 앞에 보상이 드랍이 된다. 패소백젤2에서 전직 중 한 방법으로 쓴다고 나왔었다. 다음 균열 컨텐츠. 균열은 크게 필드에서 랜덤으로 만나거나 균열석을 제작하여 특수 맵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화면은 필드에서 만난 균열 컨텐츠. 지도 맵의 페널티에 기반하여 몬스터들의 강함이 결정이 된다. 이 검은 수정으로 다가가면 컨텐츠는 시작하며 일정 범위의 장판이 퍼지고 균열 몬스터가 등장하며 빠르게 사냥할수록 높은 확률로 균열 보스를 만날 수도 있다. 장판이 퍼지면서 균열 몬스터가 나오는 모습. 처음에는 수정 중심으로 균열이 퍼지다가 여기는 퍼지잖아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방향으로 다시 균열이 소멸하면서 잡지 못한 몹들이 같이 사라진다. 빠르게 몹을 사냥하는 게 핵심인 컨텐츠이다. 균열술 100개를 얻게 되면 균열 군주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만난 균열과 다르게 균열석으로 지도장치에 넣어서 오픈한 뒤에 특수맵에서 진행하는 균열도 있습니다. 여기 균열석이 있죠. 검은 수정으로 다가가면 균열이 열리며 일정 시간에 되면 소멸하던 필드 균열과 다르게 여기 맵 보이잖아요. 이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맵 끝까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균열이 소멸한다고 해요. 맵 끝까지 시간에 맞춰 도착하면 보스방으로 가는 포탈이 열려 왼쪽 사진과 같이 보스를 잡을 수 있다. 균열 보스만의 특별한 고유템 및 진화 재료를 드랍한다. 특정 빌드에 따라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일반 보스라 생각하고 애매한 스펙으로 도전했다가 좆되는 수가 있다고. 빡센 모양이네요. 다음은 탐험 컨텐츠입니다. 이거는 패소백젤2 쇼케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도굴로 고대의 화폐를 땅속에서 파는 NPC한테 교환하는 컨텐츠이다. 탐험 컨텐츠 화폐가 있고요. 인벤토리에 있던 탐험 일지를 넣으면 위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탐험 가능하다. 입장하면 랜덤으로 맵에 보상들이 포진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 폭탄을 지급해줍니다. 폭탄은 구닥다리이므로 멀리 따로따로 설치가 안되고 일정 범위 선으로 이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 터뜨리기 전에 폭탄을 회수하였다가 재설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효율성 높게 원하는 자원 위주로 폭탄을 심어야 하는 게 핵심이다. 폭탄을 이렇게 심어서 연결을 쭉 하나봐요. 요 빨간선 아래가 폭탄이 이어지는 선이고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안되므로 신중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 빨간 원의 녹색 반경이 폭탄이 터지는 반경이고 보상들이 이 범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땅에서 캐낼 수 있다고 해요. 원하는 보상 위주로 폭탄 설치를 끝낸 뒤에 폭발물 폭발을 누르게 되면은 설치한 순서대로 폭탄이 터지면서 땅에서 몹과 함께 도구라 상자들이 올라온다. 이 폭탄을 특정 유물 위치에 설치하면 해당 위치에 있는 고대 몬스터가 나오고 해당 몬스터를 잡으면 탐험 컨텐츠 전용 화폐가 나오고 그에 상응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도굴한 상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모습인데 몬스터를 다 잡고 오픈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아이템인가 봐요. 도굴이 끝난 후에 고대의 화폐는 자동으로 획득이 되고 4명 NPC로부터 아이템 구매가 가능하며 1명 NPC는 쓰레기를 팔아서 제어시켰다. 도굴한 고대의 화폐로 더 높은 등급의 화폐로 교환 가능하다. 두 번째 NPC는 도굴한 고대의 화폐로 갬블도 가능하다.
세 번째 NPC는 도랑 고대 화폐로 흥정거래라는 게 있나봐요. 이 컨텐츠 특이사항으로 탐험 몬스터들은 특정 공격 속성 면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디아블로에 있던 물리장, 화염장 이런 거구나. 본인의 속성 공격을 이해하고 해당 모드를 피해가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네요. 대충 컨텐츠는 이 정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번에 쇼케이스 할 때 패스오백잘 1에 이어지는 컨텐츠들을 소개해줬었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저게 대체 뭔 말이야 이랬어. 되게 지루했습니다. 근데 패스오백잘 1을 해보신 분들은 야 이거 또 나오네. 탐험도 있네. 균열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승일님께 부탁드렸고요.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약간 변형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막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런 컨텐츠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오백잘2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야 무슨 템이야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식이 뭐야 균열이 뭐야 이럴 텐데 오늘 한번 알아봤으니까 차후에 게임 플레이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볼 건데 패스오백잘2 DB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poe2db.tw 이것도 나중에 한번 쭉 볼 예정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막 공부하고 머리 아프면은 괜히 또 지레 겁먹고 귀찮아지고 하니까 나오면은 몸으로 부딪히는 쪽으로 하되 기본적인 바탕 정도는 알아두자. 이게 취지입니다.